강달러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강달러의 장기화, 1,400원대의 환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부진한다 한들 도저히 금리 인하할 수 없다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웃는 기업도 있고 우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했습니다만 신사임당 이 유튜브 채널 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강달러가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강달러 때문에, 왜냐하면 유튜브 수입금은 달러 베이스로 입금이 되니까 같은 조회수 대비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기회인 그런 섹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인 거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화장품 기업. 매출이 뭘로 나와요, 주로? 북미 지역에 엄청난 수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기록되는 거니까 웃을 수 있죠. 근데 강달러면 뭐 수입 물건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화장품 업계에서 예를 들면 원자재 중에 가장 많은 원자재 중에 하나가 파뮤인데 그 파뮤를 언제 사올까요? 약달러일 때 사옵니다. 약달러일 때 파뮤를 많이 사오고 적어도 6개월분의 소재를 확보해요. 그리고 강달러로 전개되면 그 소재를 소진하는 방식이고 약세화가 다시 전개됐을 때 그때 소재를 다시 사옵니다. 그러니까 약달러일 때 소재를 사와서 지금 비싼 가격에 수출하는 거니까 화장품 기업은 웃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제과제빵, 스낵류 혹은 라면 뭐 이런 식료품 기업들도 북미 지역 등지에 달러 베이스로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료품 기업들의 원자재가 뭐예요? 주로 밀, 대두, 옥수수, 전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수입 물건 가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강달러이면 치솟겠지만 약달러일 때 사옵니다. 농심그룹 같은 경우도 그 재고를 1년치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약달러일 때 그런 소재를 확보하고 강달러일 때는 이 소재를 소진하는 방식이고 강달러니까 더 많은 매출액이 찍히는 거죠. 웃을 수 있어요. 우는 기업은 뭘까요? 강달러일 때 주로 수입업체들이죠. 수입업체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했을 때 통상 대기업은 수출하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재는 누가 주로 공급해요? 부품 소재, 장비 누가 공급해요? 중소기업이 공급하죠. 예를 들면 화장품 업계나 식료품 업계에서 이 핵심 뭐 과자나 스낵이나 빵 같은 걸 만들겠지만 혹은 음료수 같은 걸 만들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용기는 누가 만들어요? 중소기업들이 납품해요. 근데 용기 업체들은 이 원자재나 원료를 수입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용기는 이미 1년 동안 계약하에 공급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약달러일 때 계약을 체결해요. 그 용기를 매월 얼만큼씩 공급하기로. 근데 약달러일 때 예를 들어 이런 용기를 100원에 납품하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100원에 못 맞춰요. 지금 역마진을 보고도 마이너스 마진을 보고도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내년 또 살아가고 계약을 유지해야 이 중요한 이 고객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강달러에 따른 영향에 대한 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멋있는 사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파의 모습이 뭐냐면 대기업이 이렇게 있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보통 뭐 테헤란로 보면 큰 길가에 대기업들이 있죠. 그 대기업 뒤에 이제 중소소상공인들이 쭉 있죠. 근데 햇빛이 비치는데 대기업들은 햇빛을 봐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못 봐요. 그런 그림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좀 절감했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강달러의 영향이 오는 거죠. 이게 내수부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소득 양극화를 또 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10분위 그리고 1분위, 10분위가 고소득층, 1분위가 저소득층. 고소득층은 왜 고소득층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직장인이기 때문에 소위 고소득층인 거고, 뭐 죄송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근로자나 소상공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나 하는 경우니까 저소득층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런 현상 속에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우리 2천만 가구의 양극화를 또 만들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강달러가 장기화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면 그것에 충격을 경험하는 주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체도 있겠지만 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기업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진 원자재를 강달러로 사와야 되는 격이 되니까. 실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천연가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과 미국 같은 북미 지역에 정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어요.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해지고, 근데 이 와중에 생산 차질이 일부 있어요. 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관을 중단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또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좀 표현하다면 이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늘렸습니다. 한 4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결국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강달러가 맞물리고 있으니 그 비싼 원자재를 비싼 달러를 주고 사온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온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렵겠다. 모두에게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본다면 24년 2.1에서 2.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었는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거죠. 그러나 25년 경제는 중립적으로 전망했을 때 1.9%로 제가 전망치를 제시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 세 번째 1.6%의 성장세로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강달러 장기화가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